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간밤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PC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인해서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52주 최저치 경신을 했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도 지금 전강 후약으로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안들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7월 시장은 좀 어떨지 전망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담규 캐스터가 증권사별 7월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2,30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2%대 하락을 이어가면서 두 시장 모두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도 양시장에서 매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증권사는 7월 국내 증시를 어떻게 전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 코스피 밴드를 2,2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모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시장은 이미 긴축 기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에 주목했는데요. IT 하드웨어와 건강관리 업종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두 업종은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2분기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KB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KB증권은 7월의 코스피 밴드를 2,23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수요 폭발 이후에는 재고 과다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재고 리스크로 인해서 주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성장한 기업 중에서도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업종의 주가는 반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음식료와 보험, 그리고 태양광과 방산 업종을 제시했는데요. 음식료는 경기 민감도가 낮으며 보험은 이익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3분기의 코스피 밴드로 2,2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긴축 공포를 6월에 선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이익률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실적 바닥은 내년 1분기 이후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관심 업종으로 에너지와 화학, 운송과 음식료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에는 가치주보다는 실적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가 제시한 7월 증시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분석하기에 앞서 시장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반짝 반등을 보였던 우리 증시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이 장중 2,300선을 1년 8개월 만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 증권사 대부분 코스피 전망치를 낮추는 모습인데요. 이 센터장님, 우리 증시 좀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올해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사실 이제 내년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작년에 저희 코스피 영업이익 합계가 233조였고요. 현재 올해 그 컨센서스는 255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 전망치거든요. 내년도 현재 컨센서스가 285조 원으로 이익이 증가한다는 이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러기가 쉽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내년도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기본 가정부터 좀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뭐 내년도에 그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섹터에 걸쳐가지고 이 하향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선 저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오늘 반도체 쪽을 긴급 진단을 한다라고 앞서서 알려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PC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인해서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D램이라든지 낸드 수요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D램 가격도 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그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작년 말부터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많이 빠질 거다라고 전망을 계속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뭐 기업체들이나 아직은 그 전망치 조정을 안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론의 그 가이던스가 매출의 가이던스가 72억 달러로 이제 다음 분기가 제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92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낮은 그런 수치고요. 이거는 이제 가격 하락도 하락이지만 물량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예. 빅그로스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가격 뭐 하락에다가 물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상당 부분 뭐 실적이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는 DDR5에 거는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또 도입 시기가 언제인지 과연 기대를 지금 걸어도 될 만한 건지 궁금하네요. DDR5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이제 뭐 인텔이 잘 해줄 것이다 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올해 뭐 거의 될 것처럼 분위기가 잡혀 있었는데 이미 물 건너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내년도 아마 1년 정도 늦어져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뭐 2분기 이후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저희가 그러네요. 그게 좀 나와줘야 서버 수요가 조금 더 그 견조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도 좋지 않고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줄줄이 신저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어요. 증권사마다 또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3월, 4월, 5월 실적인데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이 원달러 강세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제가 볼 때 뭐 시장 컨센서스 비슷하게 1분기 대비 오히려 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정작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입니다. 내년도. 지금 그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도 내년도가 이제 증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기 쉽지 않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현재 애널리스트들 실적 추정치가 내년도 이익 증가로 이제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는 삼성전자는 최소한 내년도에 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30% 정도 예. 감소하게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한 40% 정도 감소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너무 조정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는 좀 늦죠. 항상 네, 보면은 좀 그렇죠. 늦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땐 시장에서는 사실 뭐 내년도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는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만나보면.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자체도 이제 밸류에이션 저희가 보는 뭐 PBR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뭐 히스토리칼리 저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다만 그 여기서 이제 일부 반등이 난다 하더라도 또 애널리스트 숫자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반응을 어느 정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뭐 좀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되는 시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서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TSMC의 갈 길이 바빠졌다. 이런 타이틀을 많이 뽑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참 이거는 제가 참 언급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 난감한 네.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삼성전자 사실은 그 주가의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는 파운드리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기대에 좀 못 미친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 GAA라는 이 신기술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가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지 이제 이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르고 역시 한 내년도 한 2분기 이후 네. 그 정도에 가서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업황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익 전망치 이제 하향하고 있다 뭐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반도체 소부장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좋게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거에 따른 또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네. 이제 지금 단기적인 그런 매크로 역풍이 너무 지금 거센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이 좀 둔화할 수 있고 마이크론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게 일단 당장 다음 분기에 그 비트 출하를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하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재고가 쌓이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투자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장기적인 그림은 좋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숫자를 낮춰서 네.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주가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아무래도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투자도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 수요 둔화로 인한 영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중국 봉쇄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이미 뭐 상당 부분 반영이 됐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PC도 사실은 한 8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치가 과연 이제 얼마큼 더 떨어질 거냐가 지금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인데요. 네. 뭐 다행스럽게 이제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이제 하반기 가면서는 오히려 조금 그 완화적인 정책을 좀 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중국의 그 수요 둔화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됐고요. 오히려 이제 그쪽 부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나마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도 선전을 했던 게 반도체 소부장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투자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저희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소부장의 그 국산화 네. 이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큰 방침이고 예. 또 특히 그동안 이제 메모리 일변도에서 이제 빈메모리 쪽으로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된 뭐 많은 좋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크로 역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져야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그 소재 쪽에서는 이제 D램의 미세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특수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전구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 개발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좀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반도체에서는 현재 그 일본 업체들의 비중이 높았던 그런 장비들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국산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현재 상황은 좋아요. 되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주가는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그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뭐 주주분들 많은데 그럼 이제 6만전자도 멀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좀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지금 사실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쌉니다. 네. 너무 싼데 이게 투자 심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제일 걱정이 사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 중에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쟁만 어느 정도 조금 그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 부분 반등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뭐 주식을 처분할 이유는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조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 살 타이밍인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현재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